아이고 롯데야. 작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80회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의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그 훈련은 재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자이언츠 TV에 보니까 그 수비 훈련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 이렇게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수비 훈련하는 영상이 있어서 이게 오늘자 영상인지 아니면 좀 묵은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자이언츠 TV가 거의 데일리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오늘자 영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따로 뭐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모든 구단이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뭔가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서 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뭐 6명이 확진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피해가는 구단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도 한 명 정도로 뭐 막으면 참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째는 일단 훈련 시간에 관련된 기사예요. 그래서 훈련 시간이 짧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 사실 정규 훈련이 3시간밖에 지금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너무 훈련 시간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그 서튼 감독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짧은 소식인데, 한동희 선수도 이대호 선수에 이어가지고 이 연탄 기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길게 소개 안 드리고 그냥 요걸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동희는 연고지인 부산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8,750장을 전달했다고 18일에 전했고, 한동희는 지난 4일 부산 연탄은행에서 열린 2022년 온세상 에너지복지 나눔 전달식에 참석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한 거는 매년 이대호 선배의 연탄 봉사를 지켜보다가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연탄이 추운 날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온기로 전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는 입단 후인 2018년부터 꾸준히 이제 연탄 배달 행사에 직접 배달 봉사를 나섰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 2020년부터는 연탄 2,500장의 규단 연탄은행에 기부를 하는 등 이대호 선수와 함께 이 연탄 봉사와 기부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수제자, 역시나 리틀 이대호답게 봉사도 똑같이 이제 하고 있는 한동희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훈련 시간 얘기를 같이 쭉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기사는 뭐 이렇게 생긴 기사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기사고 좀 정리한 걸로 같이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네, 일단은 KBO 리그에서 훈련량이 적은 팀으로 꼽히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인데, 지난 허문회 감독 때도 사실 훈련 시간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 당시도 이제 3시간, 오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만 훈련을 했었는데, 요때 이제 허문회 전 감독은 취재진에게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왔다, 대부분 오전 9시까지 와서 시내 연습장에서 땀을 흘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2021 시즌 개막 후 30경기에서 12승 18패로 부진했고, 허문회 감독은 5월 초에 경질이 됐다 이렇게 되었고, 서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전을 마련을 했던 거는 뭐 서튼 감독이 주도가 도쿄올림픽 휴식기, 사실 올림픽 휴식기가 굉장히 컸죠 솔직히. 근데 이제 서튼 감독은 그 휴식기 동안 서머 캠프를 통해 가지고 흔들린 분위기를 수습하고 선수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32승 27패 7무라는 전체 3위 후반기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끝까지에도 가을 야구에 도전을 하는 그런 시즌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서튼 감독도 많은 훈련을 정답으로 여기는 팀은 아닙니다. 감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성적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훈련이 너무 짧다는 그런 얘기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 서튼 감독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 거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훈련 시간은 똑같이 지난해와 같이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인데, 하지만 서튼 감독은 선수들에게 철저하게 준비된 훈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정보다 1시간 먼저 치러지는 얼리 워크, 네, 아침 훈련도 매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3시간인데 이게 옛날에 연교시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4시간을 훈련한 선수들이 주에 한 번씩은 생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야수, 외야수, 투수, 보수 등 훈련받는 포지션도 선수도 바뀐다고 보니까 주에 최소한 한 번은 이제 얼리워크 훈련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튼 감독이 지난 시즌 중에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특별 훈련을 시키곤 했는데, 그는 훈련 시간에 대한 질문에 난 시간 외 훈련을 선호한다, 얼리워크가 있고 코치들과 1대1로 또 선수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추가 훈련도 있다면서 훈련은 양보다 질이다,
매일 1% 성장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훈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이 피곤해질 뿐이다. 물론 힘들 때 조금 더 밀어붙이는 훈련법도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훈련 전에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 시간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초점에 맞춰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끌어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확한 철학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또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에 그걸 하고 있고, 사실 결국은 결과로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맹훈련이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효율적인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훈련을 하는 게 맞는지는 이게 뭐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서튼 감독이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방식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맞겠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비시즌에도 완전한 자유를 맡기지 않았는데 코치진이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선수들에게 전달, 몸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마이너리그 투수 총괄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투수들이 첫날부터 불펜 피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된 상태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야구는 맹훈련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소위 이런 얘기들이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손가락 물집이 터질 때까지 방망이 휘둘러라 같은 조언. 사실은 뭐 아시아 야구라기보다는 뭐 일본 야구, 뭐 더 좁게 보면 이제 일본 문화의 하나죠. 뭔가 뭔가 이게 뭔가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저는 뭐 실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결연한 모습, 결연한 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야구 자체가 일본에서 워낙에 영향을 받은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고, 뭐 이승엽 선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김성근 감독도 있고, 뭔가 피나는 죽는 듯한 훈련을 굉장히 미덕으로 삼는 게 있는데, 서튼 감독은 선수 시절 메이저리그 KBO에서 모두 뛰었고 은퇴 이후에도 지도자로서 이제 한미 양국의 야구를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결연한 훈련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는 선수단 전반에 가르친 강훈련보다는 맞춤형 훈련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건강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수가 팔꿈치나 어깨에 가벼운 통증을 느낀다면 물론 더 노력해서 강화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왜 아픈가, 어떻게 훈련해야 아프지 않고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서튼 감독이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 기사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 더 노력해서 강화하려고는 대표적으로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많이 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소위 이제 그냥 답답할 때는 그냥 죽도록 굴려야 된다, 농담 삼아가지고 김성근 감독님이 와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같이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야구는 한 시즌이 부상 선수가 안 나오는 팀 우승을 합니다. 결국은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기본적인 전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전력에서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오히려 그 전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성적만 봐도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거의 이제 팀의 부상 선수가 적은 편, 아니면 공백이 있어도 뎁스가 있어가지고 메꿀 수 있는 팀들이 결국은 상위권 성적을 차지하게 돼요. 작년 KT만 생각해도 당장 크게 부상으로 크게 핵심 선수가 자리를 비우는 게 생각이 크게 안 나거든요. 예. 물론 이건 타 팀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력이 좀 부자랑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우리 팀 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크게 띄는 그런 공백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SSG처럼 선발들이 줄줄이 부상당하고 이런 게 없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상위권 팀들을 제가 복귀를 해봤을 때, 크게 핵심 선발 투수가 공백이 오랫동안 된다거나, 아니면 핵심 야수 선수가 굉장히 3달 이렇게 길게 아웃이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왜 아픈가, 어떻게 훈련에 아프지 않고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나가 핵심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상 방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기량을 100%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몸이 아픈 위험이 있고 120%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몸이 아프지 않고 100%의 기량을 발휘하는 게 팀으로서는 훨씬 더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저의 생각은. 예, 그래서 일단 스튼 감독의 슬러시가 좀 작게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결과로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자이언츠 TV가 올 시즌 굉장히 좋은 게 이런 훈련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팬들한테 좀 궁금증을 많이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해봤을 땐 시간이 별로 안 길다고 해서 뭔가 훈련의 그런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열심히 기다리면서 응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280회였고요. 이번 주 어제 아래부터 좀 소식이 약간 작은 느낌이 있는데, 예, 저는
뭔가 기사 소식 이런 식으로 찾아보거든요. 일단 네이버 뉴스에서 그 구단별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쭉 보고 거기서 뭔가 그 같은 소식이 겹치는 기사는 이제 제외하고요. 그 다른 소식들은 가능한 한 다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구단별 분류가 안 되는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체크하고 최신 기사에서 쭉 체크해가지고 이제 우리 팀 소식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팀 소식을 좀 취합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기사 같은 거 못 챙겨보신 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도 롯데 자이언츠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